안녕하세요 여러분, 태튜브입니다. 제가 이 차를 출고하고 난 지 이제 2년이 됐고 2년이 되면서 이제 솔직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다. 자, 첫 번째는 역시나 서스펜션입니다. S는 워낙 차체가 낮고 길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부분을 지나려고 하면은 항상 좀 배가 닿는 부분을 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. 근데 뭐가 불편하냐면은 올릴 수 있습니다. 설정에 들어가서 터치를 하면서 제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. 물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요크 핸들의 왼쪽 이제 조급 버튼을 통해 가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은 차체가 상승하게끔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차체를 상승을 시키고 나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일정 시간, 그러니까 길지 않습니다.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체가 내려와요.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, 사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일단 음성 명령으로 이 서스펜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설정창을 띄웁니다. 올린 차체대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버튼을 또 눌러줘야 돼요. 그래야지 얘가 높은 상태,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올라간 상태에서 일정 속도만 넘기지 않으면 얘가 이 차체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. 그나마 제가 찾은 방법이 음성 명령으로 해서 올리는 방법인데, 사실 아직은 테슬라의 이 음성 명령 시스템 자체가 한국어에 최적화가 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 서스펜 차체를 높이는 게 굉장히 잘 안 됩니다. 정말 잘 인식을 못 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 때문에 저는 언어를 영어로 바꿔놨습니다. 영어는 정말 잘 들어요. 또 그러니까 콩글리시라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어 음성 명령으로 차체를 높이는데 또 낮추는데 쓰고 있습니다. 서스펜션 하이. 지금 차체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왜냐면은 차체를 올리면은 자기가 알아서 내려오니까 못 느낀단 말이죠.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알려주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. 근데 아직은 좀 너무 불편해요.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1순위입니다 얘는. 벤볼릭 방향제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? 요즘 보니까 정말 많은 차들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블랙 제품으로 받아서 제가 사용을 해본 지가 지금 한 2-3주 지났습니다. 이 제품이 좋은 게 뭐냐면은 진짜 오래 가요. 그 지속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기존에는 제가 그 종이 방향제를 썼어요. 차 포켓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방향제로 사용을 했었는데, 이 종이 방향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속력이 굉장히 떨어져요. 근데 제가 이 방향제를 써보니까 진짜 지속력은 좋습니다. 그리고 향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?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향이에요. 그러니까 은은하면서도 약간 카리스마 있는 이런 향이 좀 있습니다. 이 향이라는 게 워낙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, 제가 이 혹시나 해서 이 후기글을 한번 봤습니다. 후기글을 보니까 후기글이 무슨 뭐 13,0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. 와, 이 방향제의 리뷰가 이렇게 많은 글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이 방면으로는, 이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방향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한 3주 정도 써보고 있는데, 일단 차 근처에 올 때부터 그 향이 좀 나기 시작해요. 에어컨 송풍구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고, 송풍구에 장착을 하고 내가 뭐 향이 너무 약하다 하면은 이렇게 조절을 해서 향의 세기, 그러니까 향이 좀 더 많이 나오게끔, 여닫이 방식이어서 제가 이 문을 조금만 더 많이 열게 되면은 향이 또 그만큼 또 강하게 나오고, 향을 조금만 더 줄일 수도 있고, 그런 점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 블랙으로 쓰고 있는데 정말 인테리어에서도 잘 어울리고, 향도 괜찮고, 향 지속력도 너무 좋고, 후기도 좋아서 좀 오래 쭉 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벤볼릭이 정말 또 자신이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은,
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잖아요. 그리고 사용을 해봐요.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향이 안 좋거나 좀 뭐 발향이 뭐 좀 덜하다고 아마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뭐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. 그러면은 교환도 되고 환불도 된다고 합니다. 그만큼 좀 자신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, 만약에 향 때문에, 그 차량 내 방향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거를. 지금 벤블릭 방향제가 50%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을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AS 관련입니다. 서비스 센터에 맡겼을 때 정확하게 뭔가 해결이 되고 출고가 돼야 되는데, 아직은 테슬라 서비스 센터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미케닉을 만나냐에 따라 달려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 웃기다는 거죠. 어떤 미케닉을 만나면은 잘 수리가 되고, 어떤 미케닉을 만나면은 정말 차가 더 이상해져서 출고가 되고,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한 거죠.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센터의 미케닉들의 수준이 진짜 좀 더 올라와야 돼요. 여러 가지 뭐 맡길 때마다 항상 그런 걱정을 안고 그렇게 서비스 센터에 갑니다. 이게 사실은 고객이 할 고민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, 이 차는 미국산입니다. 지금 3나 Y 타시는 분들은 중국산 뭐 테슬라도 많이 타고 다니시고, 근데 지금 어떻게 마감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산보다 중국산이 더 좋다,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. 아직은 미국산,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차량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만듦새가 좀 아쉽습니다. 근데 앞으로 또 테슬라를 구매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서비스 센터의 문제라든지 차량 자체의 만듦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대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차를 만들어 온 그런 브랜드의 그 완성차들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건 있다. 서비스 센터에 많이 가서 이제 차량 자체 문제로 해서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고, 또 서비스 센터의 실수로 인해서 또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는데,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그래서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. 충전구, 그러니까 외부의 충전구도 단차가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1cm가 넘게 단차가 있었어요. 그래서 충전구도 그 새 제품을 교체를 받았었고,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리어 스포일러가 이제 가장자리가 이렇게 막 헐거워지면서 되게 상태가 이상했었어요.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것도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셨고, 제 자리에 있는 이 도어를 닫았을 때 소리가 택시 차 문을 닫았을 때 그런 소리가 처음에 좀 나더라고요. 고무 뭐라 그러죠? 고무 커버라 그러나요? 그 고무를 또 교체를 받았었습니다.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후면에 테슬라 그 레터링이 있는 그 부분 딸깍딸깍한 소리가 나더라고요.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눌러봤더니 얘가 이미 안쪽이 다 떴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서비스 센터에 가서 교체를 받았습니다. 그 테일 램프 뒤에 그 리어 램프도 아랫부분이 크랙이 가서 깨졌습니다. 뒷범퍼와 리어 램프가 단차가 안 맞으면서 이게 닿으면서 서로가 부딪혀서 이 램프가 깨진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, A447이라는 에러코드로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슈퍼 매니폴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배선들이나 관들 그런 거 전부 다 교체를 또 새 제품으로 받았습니다. 이 교체를 받는 데까지 2달이 소요가 됐어요. 정말 최첨단 차인 거는 맞습니다만, 이렇게 불쑥불쑥, 그러니까 불시에 찾아오는 이 에러들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. 이제 실내 쪽으로 와서 보면은 저는 이 요크 핸들도 2번 교체를 했습니다. 그 센터에 있는 미케닉이 작업하다가 실수로 여기 윗부분을 좀 찢어버렸어요. 웃긴 거죠. 아니 이게 찢어졌는데 이게 뻔하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출고할 생각을 했을까. 와,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. 그리고 또 최근에 올린 영상입니다만 이 센터 콘솔도 제가 2번 교체했습니다.
슈퍼 매니폴드, 에어컨이 문제가 있었을 때 슈퍼 매니폴드를 작업하고 나서부터 그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는데 드르르르륵 하면서 닫히는 겁니다. 그래서 얘도 교체를 받았었고, 이 차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타야 되는 차는 분명하다. 차량 자체의 만듦새도 문제가 있지만 서비스 센터의 어떤 미케닉들의 어떤 그 자질 문제, 미케닉들의 어떤 그 마인드 자체도 빨리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,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2년을 타면서 가장 또 아쉬운 부분,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 후린 조향입니다. 워낙 길고 워낙 좌우폭이 넓다 보니까 좁은 골목들을 이렇게 턴을 할 때는 정말 버겁습니다. 진짜 버겁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주니퍼나 3나 그 하이랜드 주니퍼 타시는 분들도 좌우폭이 넓어서 되게 뭐 주차할 때나 또는 운행할 때 되게 조심을 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봤는데, 이 차는 훨씬 더 심합니다. 제가 Y를 대차를 해서 운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회전 반경은 Y가 더 좁아요. 훨씬 더. 그만큼 이 차가 넓습니다. 근데 후륜 조향이 빠져 있어요.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뭐 이제 S나 XL 리프레시 또 모델이 또 이제 뭐 이게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, 후륜 조향이 탑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뭐 나온 정보가 없습니다만, 와, 정말 이거는 제가 배가 아프긴 합니다만 후륜 조향 무조건 탑재해야 됩니다. 이 차는.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편한 차예요.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,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제 눈으로 보여지고 들리는 그 매체 자체를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.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 차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쓰고 있는데 4K의 이 재생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해요. 워낙에 좋은 컴퓨터고 워낙에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물론 FHD는 잘 이제 돌아가는데, 영상을 넷플릭스건 뭐 유튜브건 4K로 보려면은 끊겨요, 계속. 근데 이제 그 핫스팟으로 잡아서 하시는 분들은 4K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핫스팟을 써야 되나? 오히려 저는 역으로 커넥티비티를 끊고 핫스팟을 이것 때문에 가야 되나?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테슬라의 업데이트의 그 어떤 파워를 저는 믿습니다만, 아직은 이 재생하는 이 메커니즘 자체는 4K는 아직은 어렵다. 그래서 많이 끊긴다. 아무쪼록 이게 빨리 좀 원활하게끔 되는 그런 업데이트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이 단점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와 비슷한 공감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. 근데 뭐 저의 생각, 그러니까 저의 상황에 맞게 제가 느꼈을 때 단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, 혹은 또 이제 이 차를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이 차를 타시는 분들, 이렇게 공감이 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다음 편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,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